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 지금 2주 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는 단기간 사용 후기를 전해드렸었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정확하게 제 개인적인 사용 후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장기간으로 치고 사용 후기를 좀 자세하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오늘 영상에서는 저번처럼 비슷하게 외형, 디스플레이, 배터리, 성능, 카메라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카메라 부분은 제가 몇 주 전에 좀 자세하게 전해드린 영상이 있으니 해당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첫 번째로 외형이랑 디스플레이입니다. 외형은 저는 개인적으로 S 시리즈처럼 라운드진 형태보단 각진 프레임을 더 선호하고 영상 같은 거 시청할 때도 풀스크린으로 볼 때 라운드가 져 있어서 영상 일부를 조금 가린다든지 이러한 것도 없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S펜 같은 경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확실히 무광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장점 단점이 둘 다 있는데 장점 같은 경우 일단 무광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오랫동안 S펜으로 필기할 때 다한증이 있는 저한테는 손이 미끄러지지 않아서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유광으로 처리되어 있는 노트20 울트라와는 다르게 S펜 뺄 때 부드럽게 안 빠지고 뭔가 내부에서 긁힐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빠지더라고요. 펜 자체도 빼기도 뭔가 노트20 울트라보다 조금 힘들었다고 생각도 들었고요. 이게 불량일 수도 있다고 서비스 센터 가보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S22 울트라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서비스 센터에서도 정상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걸로 보아 모든 S22 울트라가 다 이런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확실히 이게 1750니트 밝기까지 최대로 지원을 하니까 밖에 나가서 사용할 때 햇빛이 바로 디스플레이를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선명하게 보여서 사용할 때 불편하다거나 한 것도 없었고 오히려 밝은 아침인데도 너무 눈이 부셔서 일부러 수동으로 내린 상황도 간혹가다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검색해보니까 다른 S22 사용자분들도 느끼시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게 키보드로 타이핑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웹서핑을 할 때 아주 간혹가다 디스플레이에서 플리커링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리커링이란 프레임에 맞춰서 백라이트가 깜빡이면 디스플레이도 깜빡거리는 현상인데 이게 120Hz 주사율로 설정을 해두고 밝기 낮은 상태에서 간혹가다 일어났는데 S22와 S22 플러스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인 줄 알았더니 울트라에서도 플리커링 때문에 불편하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디스플레이 부분에다가 넣어야 되나 사운드 부분에다가 넣어야 되나 싶은데 이상하게 버즈 프로 연결한 상태에서 유튜브를 시청하면 싱크가 안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폴드3나 노트20 울트라나 S21 울트라나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기기들에서는 전혀 없었던 현상이었고 재부팅을 했을 때도 아니면 유튜브 앱을 다시 껐다 켜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고 이것도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삼성 스마트폰 공식 네이버 카페에서도 저랑 같은 현상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이게 해결 방법이 확인해보니까 굴락에서는 사운드 어시스턴트 앱을 받아주면 고쳐진다고는 하는데 사실 앱을 받아서 해결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외에 WQHD 플러스 해상도에서 최대 120Hz 주사율까지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FHD 플러스 해상도랑 WQHD 플러스 해상도랑 차이를 많이 느끼는 편이라서 S22 울트라에서 WQHD 플러스 해상도를 쓰다가 FHD 플러스 해상도까지만 지원을 하는 폴드3를 보니까 살짝 뿌옇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배터리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사용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5G만 사용을 했고 밝기는 자동, 게임은 포켓몬 유나이티드만 한 판 정도 하는 정도 그리고 평상시에는 카카오톡 보이스톡이나 일반 전화 통화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거나 인스타그램을 보는 정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FHD 플러스 해상도에서 120Hz 주사율을 사용했을 때 아침 10시에 충전기 빼고 오후 8시 정도에 돌아와도 아직도 남아있는 정도의 배터리였습니다. 하지만 WQHD 플러스 해상도에서 120Hz 주사율을 사용했을 땐 저녁까지 사용할 정도는 아니었고 폴드3를 사용할 때처럼 반나절을 넘길 때가 거의 없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S21 울트라보다는 배터리가 오래 간다고는 못 느꼈지만 그래도 FHD 해상도에서 120Hz 주사율만 사용을 하면 중간에 충전하거나 할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였다가 제 결론일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배터리 부분에선 지금까지 나왔던 스마트폰들 중에선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원탑인 것 같아요. 충전 속도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이번에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 45W는 참고로 다른 3사 PD 충전기를 사용해도 45W로 출력되지 않고 오직 삼성 정품 충전기를 사용해야만 초고속 충전 2.0으로 표시가 되면서 45W 고속 충전으로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25W 고속 충전할 때랑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습니다. 이제 성능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선 GOS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S22 시리즈에는 이전에 출시됐던 삼성 스마트폰들에 탑재가 됐던 것처럼 게이밍 옵티마이제이션 서비스 일명 GOS라는 앱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게임을 플레이할 때는 휴대폰의 성능을 제한시키고 해상도를 낮출 때도 있는데 이전에 S22 시리즈가 출시되기 전에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60% 클럭 제한을 두겠다고 언급이 된 적도 있었죠. 이러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발열 부분도 있고 배터리 관리 부분에서도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한 가지 먼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GOS 때문에 게임을 할 때 불편하다거나 큰 체감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스마트폰 게임을 많이 하지 않는 저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고 다른 분들은 저와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지신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앱에서 성능을 제한하고 발열 제어를 할 수 있고 배터리 수명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좋은 취지가 있는 앱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걸 소비자에게 선택권 없이 무조건 강제로 제한해주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사양 게임 같은 걸 할 때 소비자들이 성능 제한 없이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역대급으로 빠른 4나노 공정 아키텍처로 제작된 칩셋이 탑재됐다고 공식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제한으로 인해 3년 전에 나왔던 갤럭시 S10 5G랑 동급의 성능을 나타내면 그건 허위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의 본 성능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한을 둔다는 것은 그건 완성된 기기를 파는 게 아니라 일종의 프로토타입을 판매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S21 시리즈를 구매하신 분들이 성능을 보고 넘어갈 만한 메리트가 있냐고 여쭤봐 주시면 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GOS에 관해서는 이번 S22 시리즈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제 기억으론 S10 시리즈 시절부터 언급이 되었던 내용인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어떠한 매체를 통해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 직원과 인터뷰한 영상이 일종의 스노우볼이 되지 않았나 싶고 결국 이번에 대대적으로 공론화가 되어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제가 알기론 삼성 고위급 관계자들한테도 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곧 빠른 시일 내에 삼성에서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긱벤치5 앱을 원신이나 배틀그라운드로 패키지명을 바꿔서 벤치마크를 진행해보았는데 일반 긱벤치5 앱으로 벤치마크를 돌렸을 땐 싱글코어에서는 1200점대 그리고 멀티코어에서는 3300점대, 3400점대까지 기록되는 반면 원신으로 바꿔서 벤치마킹을 했을 땐 싱글코어 650점대, 멀티코어는 2100점대로 수직 하강해버립니다. 배틀그라운드로 변경해서 벤치마크 했을 땐 그나마 원신 정도는 아니어서 싱글코어 1000점대, 멀티코어 3000점대로 떨어지고요. 이게 GOS가 게임 앱만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일부 일반 앱들도 제한을 두고 심지어 일반 카메라 앱까지 유튜브 앱까지 제한을 두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스냅드래곤 8 1세대 같은 경우 퀄컴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긱벤치5 수치는 참고로 싱글코어에선 1200점 중반에서 후반대 그리고 멀티코어에서는 3700점 후반대에서 3800점 중반대가 기록이 된다고 했었고 실제로 모토로라나 샤오미나 기타 중국 브랜드에서 출시된 스마트폰들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었고요. 카메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13 프로의 결과물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S22 울트라의 그러한 색감과 디테일 그리고 3배 망원이나 10배 망원 카메라가 탑재됨에 따라 더 다양한 선택지 및 옵션이 있다는 것 때문에 S22 울트라로 찍는 걸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이전에 썼던 폴드3를 메인폰으로 사용하는 걸
포기하고 S22 울트라를 들고 다닐 정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갤럭시 탭과 같은 태블릿 크기는 아니더라도 화면을 펼쳤을 때 폴드3처럼 적당한 스크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또 접었을 때는 빠르게 한 손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폼팩터를 더 좋아해서 폴드3를 계속해서 메인으로 쓰고 싶은데 사진이나 동영상 찍는 경우가 저는 꽤 많다 보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이번 S22 울트라를 계속해서 메인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조도 환경일 때는 물론이고 밝은 환경에서 3배 망원이나 10배 망원으로 촬영했을 때도 굉장히 디테일 있게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엑스포트 로우 앱으로 로우 파일을 저장해서 라이트룸으로 간단하게 편집했을 때는 진짜 DSLR이나 미러리스로 촬영한 것처럼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다만 동영상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나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이 더 우수해서 동영상을 메인으로 해서 촬영하러 나갈 때는 아이폰 13 프로를 들고 나갑니다. 하지만 이건 사진, 동영상 항상 찍으러 다니는 전문가분들이나 저 같은 디지털 미디어 대학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평상시에 그냥 일반 소비자들이 촬영할 때는 나쁘지 않은 정도인 것 같고 S21 울트라와 비교하면 많이 개선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야간 촬영할 때나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할 때 영상 모션 블러 현상만 개선시키면 진짜 만족할 만한 그런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카메라는 진짜 이제 울트라라는 네이밍답게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밝고 외형도 개인적으로 심플하고 색상도 개인적으로 버건디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쁘고 무난하게 나왔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만족을 하는데 무난하게 되어 있다 보니 괜찮은데 GOS 부분이나 오디오 싱크 문제 그리고 디스플레이 플리커링과 같은 잠버그 부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만 전해드리도록 하고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최대한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